한기수의 한큐.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죠? 예,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장중에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돌발 악재가 나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자, 이 국면 우리가 전략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자, 전략적인 부분들과 종목에 대한 전략들 세워드릴 테니까 무료 방송 지금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휴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지난 거래에 대해 장 마감할 때 살짝 매도할 건 매도하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와서 나온 이야기가 미중 무역 분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마침 또 포트 안에 NH투자증권 포함해서 증권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오늘 그 NH투자증권을 먼저 보면서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네.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께서 지금 NH투자증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증권주가 제일 걱정되는 건 맞아요. 일단 NH투자증권도 오늘 뭐 지수 약세와 더불어서 소폭의 하락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들인데 일단 다행인 거는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바닥을 친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약간의 눌림목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상승폭을 약간 반납하는 정도고 그렇게 많이 밀려있는 이런 상태는 일단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증시 또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또 코로나19의 걱정에서 조금 벗어나는가 싶더니 또다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새로운 돌발 악재가 또 등장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는 전 세계 증시를 거의 1년의 반 동안 짓눌렀던 그런 굉장히 큰 악재였었죠. 그 악재가 다시 시장 주변에 부상하다 보니까 지수가 밀리는 것이고 지수가 밀리니까 바로 이런 증권주들이 지수하고 연동하는 종목이 밀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직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재료가 다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재료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지수가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증권주들의 경우는 지금 당장은 강한 상승을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일단 이 정도 선에서 한 번 정도 잘라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난번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고요. 또 트럼프의 재선이 있다라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시장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중기 관점에서는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에로티 베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들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은 좀 안정세를 보인 상태에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오른폭은 벽 적습니다. 기간주 중에 반등이 좀 약간 좀 시도가 되고 있는 바닥권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볼 만한 이유가 있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저는 다소간의 기간 조정과 혼조 장세를 보이더라도 결국에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개별적인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섹터주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고 에로티베큐도 그러한 관점에 봤을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아직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게 되면요. 자, R&2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5G 관련주들께서는 숨은 중소형주들의 개별적인 반등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급등 상태에서 나흘째 박스권의 기간주 중에 줄 정도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G 관련주의 지속적인 급등세가 나타나기 좀 쉽지 않죠. 시장처는 이번 주에 시장 자체가 더 좋아지게 되면 5G 관련주의 전반에 거친 반등을 기대했는데 시장 자체가 조정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본격적인 반등 시점이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도 약간의 기간 조정은 좀 더 진행될 거고 그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T 테크놀로지까지 시장 리뷰, 종목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현재 시각 2시 42분 지나고 있는데요. 한 큐로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한 큐는 단연 미중 무역 분쟁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참 힘들었는데 그렇죠. 몇 년간 힘들었는데 힘들었죠. 또다시 이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악몽이 재현되는 건가요? 참 우리가 1년에 반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또 이 재료 자체가 우리가 웃어넘길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미국과 중국은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싸우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말 또 한번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일단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면서 미국 증시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있을 때 미국 증시는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뉴욕 증시는 바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재개 조짐이 나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5일 평균 선을 깨고 11일 평선까지 또다시 깼습니다. 자, 지난번에 5일선과 10일선을 여기서 한번 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10일선을 깼다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11선을 깼습니다. 이제 다시 주가가 5일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위치에서는 5일 평균선을 쉽게 회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뉴욕 증시는 분명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코로나19발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이런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미국 경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그 부분,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대충 넘어갔을 변수는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일단 1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를 할 것인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지금 현재 집단 소송도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만큼 코로나발 악재가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피해를 봤다라는 피해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무역 분쟁이라는 재료가 쉽게 사그러들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무역 분쟁 가능성이라는 재료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지수의 상방을 제한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라는 재료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지수의 급등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꼭 우리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렘데시피르의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사용 승인된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공포에서 시장은 분명히 벗어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지수의 하방 경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장 자체는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되는 이런 과정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무역 전쟁이라는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의 상승은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기간 조정에 대비하는 전략 그리고 쉽게 주가 급등이 연출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 안 가면요. 종목을 아무거나 좋은 거 갖고 있어도 그쵸. 그만큼의 탄력이 안 나와주거든요. 전체적인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내일은 또 쉬지만 저희가 수요일장을 미리 예측해 본다면은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자, 일단 내일 한 수는 개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개별주. 시장이 원래 불안할 때는 개별 종목으로 그쵸. 대응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앞서도 제가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공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렘데시비르라는 치료제가 허용이 됨에 따라서 코로나19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라는 부분들. 이것이 지수의 하방 경직 정도로 만들어낼 것이다. 적어도 지수가 대대적인 폭락 장세가 나오게 되면 대형 주건, 중소형 주건, 우량 주건, 부실적은 다 빠집니다. 하지만 지수가 빠진 상태에서 하방 경직, 기간 조정이 전개되는 장세에서는 적어도 지수하고 연동하지 않는 또 지수보다 가벼운 중소형주들의 개별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중소형 개별 종목들의 개별적인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에 일단은 주목을 하시 바라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자, 대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코로나19와 함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변수는 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서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엄포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인가, 1조 달러.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는 이번에 재선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가 곤두박질 쳤고 그리고 그나마 좀 살아나려고 하는 와중에 또다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밀렸었죠.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어떤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굽니까? 트럼프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볼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대적인 어떤 무역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담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시장 자체가 당분간은 혼조 장세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그리고 보시고 지수가 혼조 장세를 보일 때는 역시 지수하고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개별 중소형주들, 테마주들, 이슈주들 그리고 탄탄한 성장 가치가 있는 중소형주들이 시세를 뿜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자, 대형주들과 중소형주들 간의 최근 주가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 되는데요. 맨 상단 그림이 대형 업종주의 최근 주가 패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형주, 중형 시가총액 관련 종목들의 그림이고요. 맨 하단은 소형주죠. 소형주들의 시가총액 흐름인데 소형주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저점에서 반등의 흐름이 상승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보실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주 섹터를 보시게 되면 상승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죠. 최근 증권시장이 급락 후에 반등세를 보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의 반등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장세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재료 때문에 중소형주의 장세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증권시장도 여전히 중소형들의 시세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증권시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고 중소형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의 한 수까지 들어보니까요. 오늘의 한 큐 종목은 증권주는 아니겠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지금 주도주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합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주인공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 제가 KAB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KM이요? KM은 마스크 아닌가요? 마스크로 보셔야죠. 네. 지금 뭐 깨끗한 나라라든가 모나리자라든가 이런 마스크 관련주를 제가 한 두 종목 정도 이미 이제 공개를 한번 드린 바 있고요. 네.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증권주들을 여러분들의 말씀드렸을 때는 그들 종목들은 시황의 흐름에 따라서 짧게 그렇죠. 보는 그런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결국에 시장의 흐름 자체는 지수가 크게 갈 수 있는 장사는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짧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 와중에 개별적인 재료와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에서는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자, KM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지금 마스크 관련주로 분류가 된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이미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서 이 클린룸 시장에서 이미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부품들을 독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결국에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료들 때문에 바로 마스크라든가 방호복 관련 수혜주로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그 마스크가 내수 시장에서는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루어진 상태고 이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댁내도 이제 마스크가 어느 정도 충분하게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해외 쪽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정부에서도 이제 수출을 허용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K바이오에 대한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마스크 수출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게 되면 바로 마스크 관련된 실적 호전 기대감을 가지고 강도 높은 반대세가 한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 KM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과 함께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는 아직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1차 반등의 박스권 상대에서 물량받고 재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은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 차례 더 강도 높게 한두 차례 강도 높은 반등세가 났을 때 그때 가서 딱 털고 나는 그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죠. 현재 구간에서 종가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1차적인 매수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번 정도 털어내는 관점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2만 원 정도로 제가 좀 제시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손절가는 15,000원선 밀집대 하단 정도가 살짝 깨지는 흐름이 할 때 그때는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목표가 짧게 2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니까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트레이딩 관점 단기적 급반등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코로나19 관련한 뉴스들이 좀 잦아지다 보니까 이번에 FD 승인을 받았다라는 진단키트 뉴스 소식에도 불구하고 가담하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마스크는 국내에서 수요를 다 충분하게 판매하고 해외 부분의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뉴스인 만큼 한번 KM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자세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한규수 매니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